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권장입니다. 오늘은 부기어고 수능 유형 연습이라고 좀 프린트 해설을 좀 해볼 겁니다. 프린트는 한 장 단위로 좀 해설하겠습니다. 한 장 단위로.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프린트 먼저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은 Imagine you are climbing a rock wall in the mountains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 대시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거겠죠. 상상해보자. 뭘 상상해보냐. 당신이 climbing a rock wall 바위벽이죠. 바위벽. 이 바위벽을 당신이 오르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어디서? In the mountain. 산에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산에 있는 이 바위벽을 오른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이겁니다. You are halfway up the wall. 당신이요. halfway 하면 중간이 중간. 보면은 절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다고요. up the wall. halfway up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halfway up 해서 중간 절반 정도 올랐대요. 그 바위벽에 이 바위벽의 중간 정도가 어느 정도 높이냐면 over the valley floor 계곡 바닥으로부터 위로 수백 피트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수백 피트 위에 꽤 높이 올라간 거죠, 그렇죠?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You have just come to a small ledge. 자, ledge 하면 밑에 나와 있죠. 뭐 절벽에서 선반처럼 튀어나온 바위, 이걸 ledge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보면은 You have just come. 당신이요 이 바위에 도착 이제 막 한 거야. 현재 완료 썼으니까 자 우리 이렇게 시제 보면은 항상 얘기하지만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현재 완료인데 막 올라와서 이제 막 도착을 한 거죠.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 절벽에 선반처럼 튀어나오는 바위 암벽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너무 경사한가? 여기 이제 선반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바위를 렛지 이렇게 불러요. 선반처럼 튀어나온 그 바위에 도착을 했대. You know you would be vulnerable if the wind picked up. 까지 볼게요. But 있으니까. 자, 여기 이제 대시 또 생략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신이 알고 있어. 뭐 당신이 vulnerable 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취약한 이런 뜻이 취약한. 그럼 이게 취약하다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위험하다는 뜻도 있겠죠. 해석해서 위험하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당신이 취약하고 위험해질 걸 안다 이거야. If the wind picked up. 자, 픽업이 원래는 땅에 떨어진 거 주울 땐 픽업 아니면 누구 데려다 줄 때 픽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바람 따위랑 썼을 때 더 세지다, 거세지다는 뜻으로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가 이렇게 쓰였죠. if, 주어, 일반 동사는 과거형 동사고 비동사는 뭐만 이렇게 쓰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바람이 이제 거세진다면 당신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걸 당신이 안다 이거죠.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한 가정인데 일반적으로 이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이라든지 혹은 가능성이 희박한 일에 대한 가정을 할 때 가정법 과거를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바람이 강해진다면 위험해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뭐 그냥 일반적으로 가정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여기 해석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원래 가정법 과거는 이렇게 두 가지 쓴다는 거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이 이제 더 세지면은 당신이 위험해질 거라는 걸 알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on the ledge 그 선반처럼 튀어나온 바위 위에서 이게 암벽을 아까 그리던 거 마저 그리면 암벽이 올라가다가 여기서 잠깐 이제 발을 디디고 이렇게 쉬는 거죠. You have enlist. enlist 하면은 적어도 이런 뜻입니다. enlist는 적어도 이거 비슷한 게 at last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마침내 이런 뜻입니다. 의미 약간 다르죠. enlist는 적어도라는 뜻이고 at last는 마침내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적어도 some 어느 정도의 sense of security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해석에서 뭐라고 하냐면 만일 바람이 더 강해진다면 당신이 위험해진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지만 그 바위 위에서 당신은 적어도
약간의 안도감을 갖게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The problem is that 이 문제는 뭐냐면요. To keep moving up. 자, 여기서는요. 목적으로 씁니다. 목적. keep moving up 이렇게 가지고 목적으로 써요. 그래서 모으기 위해서죠.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바위벽을 올라가다가 그 선반처럼 생긴 바위에 올라서서 잠깐 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안정감을 느끼면서. 그래서 당신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는 you have to abandon the security. 자, 안전 뭐 여기서는 이제 안전함 이렇게 나오는데 security 하면 당신은요 이 안전함을 abandon 하면요 abandon 하면 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안전함을 버리고 reach for another hold 다른 잡을 것으로 reach for 하면요 손을 뻗다 이런 뜻입니다. 손을 뻗다. 그래서 이 다른 잡을 곳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뻗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지? 방금 뭐가 까만 게 있었는데 그쵸? 아이패드가 오류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이제 뭐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그 바위벽 중간쯤에서 이렇게 봤을 때 거기 계속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올라가려면은 한 발 더 오르면 이제 위로 또 잡아야 되니까 안도감이 있긴 하지만 계속 올라가려면 이 위로 올라가서 뭔가 다른 걸 잡아야 된다는 게 문제다 이거예요. Letting go of that sense of security is the challenge, whether you are rock climbing or taking a new path in life. 자, 이거 자주 나와요. Let go of 하면 뭐뭐를 놓다 이런 뜻이죠. 뭐뭐를 놓다. 그러면요, 그 안도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안도감. 그 안도감에 놓는 것은요, challenge래. 여기서는 의미가 이 챌린지의 의미를 다 때려 넣어도 맞아요. 자, 일단 도전이라는 뜻이 있죠. 그 다음에 어려움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역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어려움은 동의어가 hardship이 있고요. 얘는 동의어가 adversity 이렇게 있습니다. 이 역경이라는 뜻입니다. 역경. 그래서 그 안도감을 버리는 게 도전이에요. 어려움이요. 역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Whether you are rock climbing 당신이 그 암벽 등반을 하고 있든지 뭐 여기서는 바위를 타든 이렇게 얘기했네요. 바위를 타다. 혹은 taking a new path 새로운 길을 취하는 거니까 새로운 길을 간다는 얘기겠죠. in life 삶에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보면요. 당신이 바위를 타든지 혹은 인생에서 새로운 길을 가든지 간에 안도감을 놓는 것은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You have to release your hold on the old 이렇게 나오는데 이 on the old에서 그냥 익숙한 것 이렇게 해버려요. 당신은요 이 익숙한 것에서 당신의 잡는 것을 놔야만 합니다. 해부트죠. 이거 바꿨으면 뭘까요? 그렇지 머스트죠. 릴리즈 하면 원래는 방출하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놓다라는 뜻을 쓰이게 됩니다. 당신이 잡은 것을 놓으래. 익숙한 것을 잡은 것으로부터 놓으라 이거야. 그리고 grab on 잡아야 되는데 뭐 새로운 것을 잡아야만 합니다. 여기 이제 걸린 거죠. release and gra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 현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야 한다. 이게 보기가 그 문제 보기에서 4번 보기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게 문제 찾아보니까 이 문제 뭐냐면요. 2015년 6월 고2 모의고사예요. 야, 이게 진짜 이게 제가 아인카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게 야, 매니저님도 이거만 빼고 작업을 15년 3월에도 있고 15년 9월에도 있는데 물어보니까 이때 작업을 안 했대요. 아니 아무리 찾아봐도 자료가 없어. 뭐 어떻게 자료 없으면 제가 직접 뭐 부딪혀야죠. 그래서 열심히 노가다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 보죠. 자, 첫 번째 vocabulary check입니다. 저기 단어들 한번 봐볼까요? 어떤 단어들 있는지. 자, burn up을 이렇게 했는데요. burn up을 하면요. 취약한, 뭐 연약한 이런 쓰였습니다. 자, 그다음
security 안도감이죠. 그 다음 abandon 버리다는 뜻이었습니다. challenge 아까 봤죠? 도전, 어려움, 역경 이 세 가지 뜻을 좀 다 알아두세요. 뭐 여기에서는 도전으로 쓰였다고 하지만 그래도 다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릴리자면은 방출하다, 놓다, 노가 왜 이래? 놓다. 그래서 이게 영화 따위를 발표하다는 뜻도 있어요. 봅시다 하나씩. 이게 원래 프린트에서는 요렇게 이런 거로 나오잖아요. 그걸 하려면은 너무 그림 작업을 많이 해야 돼서 그냥 작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저도 사람이지라 편집이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보세요. 그냥 고르는 걸 합시다. 어차피 고르는 건 똑같잖아. 고르는 걸 합시다. 색깔이 다르게 할게요. 자, 색깔은 요색으로 하겠습니다. 요색으로. 첫 번째, a difficult task or problem, something that is hard to do. 자, 어려운 업무나 문제래요. Something that is hard to do. 하기에 어려운. 이거 뭘까요? 자, 잠깐 일시정지하고 뭘까요? 그렇지, 챌린지죠. 그렇죠. 요거 보고서 답을 한번 일시정지하고 골라보세요. 이 영상은 이런 게 좋네요. 자, 그다음 두 번째, easily hurt or harmed physically, mentally or emotionally. 자, 쉽게 다치거나 해를 입는 거죠.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이거 뭘까요? 다 적고 일시정지 딱 했다가, 자, 그쵸? 얘는 vulnerable이죠. vulnerable, 취약한, 연약한 이런 뜻이죠. 자, 그다음 세 번째, to leave and never return to someone who needs protection or help. 자,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대. 누구 보호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요거 보니까 자, 일단은 이해했죠. 그 다음에 이거 지우지 말고 위에를 지울까요? 선이 이쁘게 안 나오는데. 자, 이해했죠, 예. 그쵸. 그 다음에 vulnerable죠. 그쵸. 그 다음에 abandon 했죠. 2개 남았네요, 이제. 그치. 그 다음 얘는 abandon이겠죠. 나 답을 유출해버렸네요. 버리다는 뜻이죠. 그 다음 the state of being protected or safe from harm. 해로움으로부터 안전하거나 보호받는 상태. 요거 security죠. 안도감, 안전함. security는 안도감이라보다는, 자, 미안합니다. 안전함이 맞겠네요. 안전함. 자, 그러면 남은 거는 뭐 릴리즈밖에 없겠죠. 릴리즈. 자, stop holding, 잡고 있는 것을 멈추다. 이것도 보면 별건 아니죠. 스톱 뒤에 ing 나오면은 하는 걸 멈추는 거고, 하기 위해서 멈추는 거죠. 얘는 이제 하는 걸 멈추는 거죠. 누군가나 무언가를 잡는 것을 멈추다. 그럼 풀어주는 거니까 릴리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찍었던 답하고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머 프랙티스, 문법에서 선택형 고르는 거였어요. 자, 봅시다. Problem is that to keep moving up. 자, 얘는 이제 부사니까, 자, 요거 풀 때는요, 제가 그냥 어법 풀듯이 풀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지우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지우고 you have to abandon.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죠. abandon. end가 나오고 뒤에 보니까 리치냐 리칭이냐인데 일단 무조건 리치입니다. 왜냐? 이 ing 병렬, 이게 end가 나왔다는 건요. A, and B, but B, or B 이렇게 나왔을 때 A와 B의 이 문법적인 성질이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병렬의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에 앞만 봐도 이 리칭하고 병렬될 만한 게 없어요. 이거 근데 이거 병렬 keep moving 하기엔 너무 멀죠. 제 생각에는 얘는 이제 abandon의 병렬이니까 리치가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 우리 해석봐도 그렇죠. 다른 잡을 곳으로 손을 이제 뻗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으니까. 자, 그다음 요거는 요 지문은 아닙니다. 찾아보니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냥 해보겠습니다.
keep a list of your experts and then upon them as needed throughout the term.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고 한데 마찬가지죠. 이 콜링의 병렬이 아무리 앞에 찾아봐도 ing가 자 찾아보세요. 여기서 밑주시는 거에서 ing가 있나 없나. ing 없죠. 그러면은 결국 병렬이 어디서 되느냐? keep and then call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등위 접속사의 병렬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봐보죠. 서술형 연습이었어요. writing practice. 자, 한 단어는 바꿔줘야 된대. 한 단어를 바꿔줘야 된대. 자, 요런 거 만나잖아요. 이제 요런 거 만나면은 우리말을 주잖아요. 안 주는 굉장히 나쁜 경우도 있는데 주잖아요. 어쨌든 지금 우리말을 주는 거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말을 가지고서 말을 뜯어본 다음에 영어로 바꾸는 게 좋아요. 자, 밑에 봅시다. 안도감을 놓는 것이 도전이다. 안도감을 놓는 것이 도전이다. 당신을 바위를 타든 혹은 인생에서 새로운 길을 가든지. 볼게요. 아까 우리 안도감을 놓는 거 let go of 있었죠. let go of. 근데 보니까 여기 있네요. letting go. 그럼 써봅시다. letting. 글씨 좀만 이쁘게 쓰자. 자, letting go off가 아니라 of네요. 그렇죠. letting go of. 자, 그럼 요거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요런 또 맛이 있죠. 서술형은 뭐 제가 이게 싹 지어내면 좋긴 한데 보니까 이게 단어 주잖아. 그럼 굳이 뭐 그럴 필요 있나요? 자, letting go of 그 안도감. that 일단 그 나왔으니까 that 나와야겠죠. sense 이렇게 지어보고 그다음에 안도감이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될까요? of security 여기 있지, 그치? of security. 지어봅시다. 그 다음 도전이다. yes. the challenge. 여기도 콤마가 있고 여기도 콤마가 있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든지 그러니까 접속사 whether가 나와야 되겠죠. whether. 당신이 여기는 you are 이렇게 나오죠. you are 바위를 타든. 처음에 저는요 이거 처음에 이제 준비할 때는 어휘 변경이라는데 얘인 줄 알았는데 얘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climbing rock 뭐인 줄 알았는데 rock climbing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냥 rock climbing 혹은 or rock climbing or whether 썼죠. 여기 보니까 이제 병렬이 돼야 되는데 you are 다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you take가 아니라 you are taking a new path in life 이렇게 써줘야 되더라고요. 뭐 원문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 단어를 바꾸라고 했으니까 이게 take에서 taking으로 바꿔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지문에 대한 것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다음 넘어가죠. 자, 두 번째 지문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혼자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종이 넘기 느낌이 살짝 됐네요. 혼자니까 요거 프린트 만지지 마시고 혼자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가는 프린트는 전부 다 깨끗하게 손 씻고서 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봅시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Popular prejudice offers a black and white picture of the brain versus body paradigm. 자, 이 popular면 유명한, 대중적인 이런 뜻이죠. 대중적인 편견은 offers 제공한다는 거. A black and white picture of the brain. 자, 이게요 흑백의 그림이잖아. 우리가 이제 흑백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흑백론이 뭐냐? 흑 아니면 적이 다시 흑 아니면 백이다 이거야. 둘 중에 하나만 맞는 거.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느냐요? 이분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 픽처면 이분법적 세계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해석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제공한대요. 뭘? The brain versus body paradigm. 이 신체 패러다임에 대조하여 뇌
그러면 이제 뇌 vs 신체의 패러다임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패러다임에 있어서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제공한다. 근데 해석은요 약간 의역을 했어. 뭐라고 하냐면 이 대중적인 편견은 뇌와 신체의 패러다임의 이분법적인 인생관을 가지는 것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공하다가 아니라 가지는 것이다라고 그냥 해석을 해버립니다. 자, 마저 봐볼게요. We are often told that exercise develops the body while reading, writing, and thinking are meant to develop the brain. 자, 여러분 텔은 말하다죠. 근데 이게 수동태가 됐어. be told가 됐어. 그러면요 듣다는 뜻입니다. 듣다.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뭐라고? 운동이 신체를 발달시킨다고 듣는데 뭐 하는 반면? 자, while이 방금 제가 반면이라고 했었죠. while이 동안에라는 뜻도 있고요. 반면에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반면에 때 동의어는요. where 뒤에다가 as 붙이면 where as 되죠. 요게 동의어입니다. 고3 때 많이 나와요.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읽고 쓰고 생각하는 게 뇌를 발달시킨다고. 자, 제가 이거를 진짜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뭐 찾아봤는데 의미하다는 건 없어. 기본적으로 이게 뭐 하도록 의도되다 아니면요 뭐 하기로 되어 있다 정도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뇌를 발달시킨다고 한다 뭐 이렇게 의역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해석도 그래요. 읽기 쓰기 그리고 사고는 두뇌를 발달시킨다고 우리는 자주 듣는다. 이게 무슨 뭐 목적이나 취지는 이러고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들의 목적은 이거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해설지에서 나온 거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의 목적은 뭐 이렇게 얘기하곤 하는데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고 그냥 뭐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다 정도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뇌를 발달시키기로 되어져 있는 반면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잖아. 자, 운동은 신체를 발달시키고 이제 읽기나 쓰기나 생각하기는 뇌를 발달시킨다고 우리가 좀 이제 듣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flawed perception, 야 이거 딱 빈칸 같은 거 나오기 딱 좋겠다, 그렇죠? 결함이 있는 인지다. 이 여기 해석에서는 결점이 있다고 얘기해요. 예, 해석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이러한 인식은 결점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결점이 있다. 의역을 좀 세게 했네, 그쵸? 의역을 좀 시게 했어. 근데 결함이 있는 결점이 있는 플로우담 이런 뜻이니까 결점이 있는 인지다, 인식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넘어갑시다. While mental activities such as reading, writing, solving mathematical problems, doing crosswords, or participating in seminars are primarily concerned with the brain, they are also relevant to the body and have an impact on it. 이렇게 나오죠. 야, 더럽게 기네. 근데 보니까 공통적인 게 좀 있어요. 여기서 째봅시다. 자, 긴 문장 째 때 우리 배 갈른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표현하는데 서치해즈 이 대가로를 3번 쓴 건요 예쁘게 나오지 않아서. 자, 서치해즈 다음에 reading, writing, solving, doing, or participating까지 나오죠. 이렇게 병렬이고 이렇게까지 닫아주면 결국 원래 문장은 부사절은 그냥 여기까지인 거예요. With the brain. 그 mental activities가 이렇게 된다는 반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장이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만 문장이 길다고 절대 쫄 필요가 없어요. 쫄지 말고 그래 한번 부딪혀보자 하다 보면 생각보다 별거 아닙니다. 자, 여기는 마찬가지 and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동사가 있고 동사가 있네요. 그럼 얘들이 했다는 거로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죠. 자, 멘탈 액티비티스 하면 정식이 아니잖아. 정신적인 활동이죠.
뭐 such as는 예를 들어 뭐와 같은, 예를 들어가 아니고 뭐뭐와 같은, 이 동의어 like죠, like. 자, 읽기, 쓰기, 수학 문제 풀기, 크로스워드 하면 십자말 풀이에요. 십자말 풀이하기 혹은 세미나에 참석하기와 같은 정신적인 활동들은 primarily 주로 이런 뜻이죠. 주로 자, be concerned with는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많이 들어보시죠, 여러분. concerned about는요, 뭐뭐를 염려하다, 걱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얘가 이제 동의어로 be worried about이죠.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연관이 있다는 뜻이야. 뭐랑 연관이 있대? 이 뇌랑 연관이 있다고 하는 반면 they are also relevant to the body. 신체에도 연관되어져 있다. 연관이 있는 이런 뜻이죠. 신체에도 연관이 있고 그리고 have an impact on it. 그것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affect라는 동사를 보통 많이 쓰고요. have on impact on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임팩트가 생긴 게 이상하네요. have an impact on 그래서 영향을 미치다 이런 뜻이죠. The emotions and sensory reactions created by these activities. 자, 보세요. 여기 이제 목적 없으니까 얘 과거분사겠죠. created가. 그래서 여기 동사가 나오니까 앞에까지 끊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감정과 sensory reaction은 무슨 말일까? sensory reaction. sensory가요. 감각의 이런 뜻이에요. 그럼 감각의 반응이겠죠. 이러한 활동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감정과 감각의 반응들은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이렇게 하나 나오고 더럽게 멀어요. 그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have an influence on 얘가 이제 영향을 미치다. influence on으로도 쓰였네요. 그렇죠? 자, subt라면은 미묘한 이런 뜻이죠. 이거 원래 배울 때 복합관계부사 이렇게 배우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however subt라면요 아무리 미묘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무리 미묘하더라도 여기에서 계서는 미묘 여기에서 미묘하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미묘하긴 하지만 chemical signals 화학적인 신호를 통해서 몸과 그것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치는 신체의 건강이겠죠. 그렇죠? 아닌가?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몸밖에 없어요. 신체와 그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제는 the effects of mental activities on body. 다시 말하면 이 신체의 정신적 활동에 영향. 이게 원래 보기에선 4번에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지문 이해 안 되시면 다시 보고 오셔도 됩니다. 영상이니까. 넘어가 봅시다. 이야, 이 단어가 아까보다 조금 더 많아졌어. 그렇죠? 자, 당황하지 말고. 자, 하나씩 봅시다. 이건 여기다 위에다 그냥 적을게. prejudice. 선 좀 진하게 적을까? 색깔을 좀 진하게 하고. 선입견, 편견. 이게 단어 보시면요, 미리, judice. 뭐 판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flawed, 결함이 있는, 결점이 있는. perception 하면은 인식, 인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relevant, 아까 봤죠, 연관이 있는. sensory, 감각의. subtle, 미묘한. correlation, 자, 릴레이션이 관계잖아요. 근데 제가 코가 붙으면은 항상 얘기하지만 뭐라고 얘기해? 투게더라고 얘기하죠. 근데 단모음 난자니까 R이 하나 더 붙는 겁니다. 코릴레이션 하면요. 무슨 뜻일까요? 코릴레이션 하면 관계가 어떻게 돼 있어? 관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코릴레이션 하면 함께 관계하는 거잖아요.
사전에서 이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상관관계 정도로만 얘기를 하네요. 제가 왜냐면은 연관성 정도라서 혹시 몰라서 연관성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사전 찾아보면 다른 게 있을까 하고서 한번 찾아봤었는데 여기서 상관관계라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상관관계래요. 가끔 이게 우리말이 안 떠올라. 그래가지고 당황할 때가 좀 있어요. 자, 첫 번째 봅시다. Having a mistake, faults or weakness. 자, 실수하는 거고, 그쵸? 잘못을 가지고 있는 거고, 혹은 이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로 flawed 써주면 되겠죠. 결함이 있는. 자, 그다음 the relationship between things that happen or change together. 자, 일단은 대충 보니까 릴레이션십 나왔으니까 코릴레이션 찍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관계인데 어떤 관계냐? Between things that 이것들 간의 관계인데 어떤 것들이냐? Happen or change all together. 이제 change together. 함께 일어나거나 함께 변하는 것들 사이에서의 관계. 그러니까 상관관계니까 correlation이겠죠. 자, 그다음 feeling of like or dislike for someone or something. 자, 누군가나 무언가에 대한 좋고 싫음의 감정, especially when, 특히 언제 it is not reasonable, 뭔가 타당하지 않은 거죠. 혹은 논리적이지 않을 때, 우리가 미리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입견, 편견이 되겠죠. 그러니까 prejudice 이렇게 되겠죠. 자, 중간 점검 요거 한번 지워보고, 요거 한번 지워보고, 요거 한번 지워보고. 자, 그다음 hard to notice or see not obvious. 자, 알아차리거나 보기에 어려운, 명확하지 않은. 왜 명백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을까요? 미묘하거든요. subtle이 되겠죠. 미묘한. 미묘해서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 자, 그다음 the way you think about or understand someone or something. 자, 방식인데 어떤 방식? 당신이요. 누군가나 무언가를 생각하거나 이해하는 방식. 그럼 이거 알아채는 방식이니까 인지겠죠. perception이 되겠죠. 자, 이거 쓱. 자, 그다음 all or relating to your physical senses. 당신의 신체적인 감각의 혹은 신체적인 감각의 혹은 신체적인 감각과 relating to 관련이 있는 이거 감각이 되겠죠. 센소리가 될 거고요. 자, 그다음 relating to a subject in an appropriate way. 적절한 방식으로 어떤 주제와 연관이 있는 relevant가 되겠죠. 까지 해서 보캐블러리 체크 모두 맞춰봤습니다. 알고 계신 거랑 같은지 다른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죠. 자, 마찬가지 어법성 선택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면요. 야, 되게 길었었죠. 근데 아까 우리 봤던 거 생각하면 자, 이렇게 search as 나오니까 이렇게 묶어주고 reading, writing, solving, doing, or participating까지 하고 났어요. 그럼 결국은 이 부분이 모두 없어지면 자, 색깔을 바꿔서 얘가 주어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누구 자리일까요? 뒤를 보니까 동사가 없네요. 얘는 분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사인 R을 골라줘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while이 접속사기 때문에 그렇죠. 접속사. 선생님 그러면 이거 그냥 being 쓰면 안 돼요? 라고 하면은 그냥 글쎄요. 이게 being을 쓰면은 주어가 같잖아요. 일단은 주어가 같으니까 이 앞에가 다 사라져야 되겠죠. 분사구문 쓴다면. 왜냐하면 이제 분사구문 만드는 법에서요. 분사구문 만들면서 이제 접속사 생략하고 이 두 번째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으면 어떻게 하자? 생략을 하자.
뭐 100번 우겨서 미인이 될 수 있지 않냐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뭐 그렇 좋다 이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려면은 뒤에 나와 있는 요 데이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데이는 결국은 이 앞에 나와 있는 요 멘탈 액티비티랑 같은 거거든요. 앞에 나와 있는 뭐 멘탈 액티비티스 블라블라블라 얘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같아야 되니까 생략이 되잖아. 그러니까 분사 구분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다음 between 1960s and 1980s, NASA, the U.S. agency in charge of researching and exploring spaces까지 또 길다. 자, 일단은 between으로 시작된 거는 전치사니까 이렇게 가르쳐 보고요. 나사 다음에 콤마 나오고 그 다음에 쭈루룩 해서 보니까 자, 저는 이제 어법 풀듯이 푸는 겁니다. 어법 풀듯이 보면 쭈루룩 보니까 콤마 또 있네. 그러면 얘가 결국 삽입구잖아요. 얘 설명하는 거겠죠. 동격으로. 여기서 보면은 얘가 주어죠. 그럼 뒷부분을 보니까 애프터가 나오는 거 봐서는 요 앞에까지 봐야 되겠네요. 그럼 앞 뒤에 보니까 동사가 있어 없어? 동사가 없죠. 그럼 동사 역할하는 completed가 쓰여야 되겠죠. 얘가 와야 되겠죠. 얘가. completing이 아니라 자꾸 흔들리네. completing이 아니라 중요한 단어들 좀 보여서 잠깐 뭐 상관없지만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도 자주 나오는 말이죠. 뭐뭐에 책임이 있는. 그래서 부서에서는요 뭐뭐 담당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 동의어가요 responsible for입니다. 뭐뭐에 책임이 있는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저기 나온 단어 중에 significant라는 단어가 있죠. 요거. 자, 첫 번째는 중요한 중요한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상당한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으로도 쓰이니까 중요한 동의어는 어렵지 않죠. important가 되죠. 상당한의 동의어는요 considerable이죠. 그렇죠. 8가 아닙니다. 이것도 좀 조심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 자, 그래서 어법 선택 문제까지 한번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시고 먼저 작성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말을 끊어서 해야 될지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한 단어 어휘 변형이래. 또 어휘 변형 봅시다. 여기서 우리말에서 한번 끊어볼까? 일어나는 활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감정과 감각의 반응들은 여기가 이제 주어져. 자, 우리말에서는 앞에서 뒤 이렇게 꾸며주니까 신체와 건강에 얘가 목적어죠. 영향을 미친다. 동사가 됐고요. 이렇게 나왔어. 근데 여기서 한 단어 어휘 변형이랑 해봅시다. 자, 감정과 감각의 반응들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요. 자, the emotions and sensory reactions. 서술형도 또 이런 맛이 있으니까 배열형은 자, 만들어지는데 created. 그냥 그대로 있네. 얘를 바꿀 줄 알았는데 그쵸? by these activities까지는 그대로 있으니까 근데 영향을 미친다. 여기 이제 지우가는 동사 남은 게 얘랑 얘인데 동사가 없네. 얘 이상하게 생겼죠? 투를 없애봅시다. 그러면 얘는 보니까 주어가 복수 주어니까 복수 명사인 다시 복수 동사인 have 그냥 쓰면 되겠네. 그 다음에 on influence. 그 다음에 뭐 신체와 건강에 on the body and its health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이 좀 아니죠? 이 주관식 서술형 할 때는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말을 영어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있는 단어들에서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있는 지문들에 대해서 살펴봤지만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서술형 대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프린트 해설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중간고사 대박 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